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런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쉽게 내뱉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말이 입에 붙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자동응답기처럼 상황에 관계없이 튀어나오는 말이었죠. 누군가 늦었을 때도, 약속을 갑자기 바꿨을 때도,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을 때도 저는 습관적으로 괜찮아요라고 답했어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만능 열쇠 같았습니다. 어색한 상황을 매끄럽게 넘기고 갈등을 피하고 모든 걸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자주 썼어요. 아니, 너무 자주 썼죠.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불편함이 없진 않았지만 그 정도는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죠. 모든 관계에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참아내는 게 더 쉬워 보였거든요. 제 주변 환경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참는 게 미덕이다. 이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싸우지 말고 넘어가라 같은 말들을 자주 들으며 자랐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참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 제가 가진 기준은 참 단순했어요. 견딜 수 있으면 괜찮은 것이라는 기준이었죠.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견딜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더라고요. 사람은 꽤 많은 것들을 견딜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견딜 수 있다와 괜찮다는 사실 다른 의미인데 저는 그걸 같은 것으로 여겼어요. 견딜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견딜 수 있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다들 크고 작은 불편함들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게 정상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것들을 감당하며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게 편했어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도 제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모든 게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이에요. 그 아래에서 무엇이 쌓여가고 있는지는 모른 채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감정을 분류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괜찮다와 괜찮지 않다 두 가지 카테고리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이에 수많은 단계들이 있었어요. 조금 불편하다.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참을 수는 있지만 계속되면 힘들 것 같다 같은 미묘한 감정들 말이에요. 같은 말이 반복되고 같은 행동이 반복됩니다. 패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오늘만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같은 톤의 말들, 같은 식의 반응들, 같은 패턴의 행동들이 반복되었죠. 그제서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앞섰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약속 시간을 정할 때마다 상대방 위주로 맞춰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괜찮아요. 그 시간으로 해요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배려하는 마음에서였는데 어느새 그게 당연한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제 일정은 언제나 조정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화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꾸 뒤로 밀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저는 좋은 청취자였죠.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제 이야기를 할 차례가 와도 저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스스로 넘겼던 순간들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는 다들 겪지라는 생각으로 자꾸 정당화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비슷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런 사람들 많지. 그냥 그러려니 해. 같은 말들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 경험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안심과 동시에 묘한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게 정말 정상적인 일인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참으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런 생각들이 가끔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 생각들이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정면으로 마주하기엔 부담스러운 감정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었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뭔가 해야 하는데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변화라는 건 언제나 불확실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불편하지만 익숙한 상태를 말이에요. 마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걷는 것처럼 발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는 있으니까 그냥 계속 신고 다니는 거죠. 언젠가는 발이 신발에 적응할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발은 신발에 적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은 살이 생겼죠. 처음엔 아팠던 부분이 점점 둔해져서 아픈 줄도 모르게 되었어요. 그게 적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건 적응이 아니라 감각이 둔해진 거였어요. 그때는 그것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그게 불편한 건지도 모르게 되었어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 연락을 주고받을 때의 패턴도 그랬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하게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연락을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만약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뜸해지는 관계들이 있었어요. 식당을 정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디든 좋아요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정작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할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상대방의 취향에 맞추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제 취향이 뭔지도 가끔 헷갈렸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묘한 피로감이 생겼어요. 겉으로는 평화롭고 원만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뭔가 제가 계속 양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른의 모습이지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묘한 변화였죠.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상황에서 잠깐 멈칫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했습니다. 대화 중에 뭔가 어색한 순간이 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러게요라고 맞장구를 쳤을 텐데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1초 정도의 침묵이었는데 그 1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어떤 때는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신호는 너무 약해서 무시하기 쉬웠어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기분이 나쁘다고 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잘못되었다고 하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는데 맛이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랄까요? 상했다고 할 수도 없고 맛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 말이에요. 딱히 뱉어낼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먹기에는 뭔가 찜찜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가 문자를 주고받다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요? 하는 순간들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가면 금세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도 여전히 말로 표현하지 않고 넘겼어요.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미리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저만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억지로 눌러 담았어요. 감정이란 게 참 신기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마치 연기 감지기가 울리는데 배터리를 빼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장은 시끄럽지 않아서 좋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묘한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뭔가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태였거든요.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계속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검열 자체가 피곤한 일이었죠. 가끔은 거울을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분명히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건지,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가 보다 라고 결론 지었어요. 참았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복합적이었습니다. 우선 관계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문제를 제기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참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솔직히 갈등을 다루는 게 서툴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가장 안전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괜찮다고 믿고 싶었던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인정하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들이 무의미해질까봐 두려웠어요. 내가 이미 이렇게 오래 참았는데 지금 와서 문제라고 하면 그동안의 시간은 뭐가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된 길로 한참 걸어온 걸 알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가기 싫은 마음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그 길이 맞다고 믿으려고 했죠. 사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불편함을 느끼는 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해하고, 항상 배려하고,
절대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성숙함이라고 착각했죠.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게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착한 아이는 불평하지 않고 참을성이 있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성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관계야.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잖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말들로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달래는 것과 근본적인 해결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서 위안을 삼기도 했어요. 저 사람들도 저런 모습이 있네.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갈등이 있는 곳도 많은데 하면서 상대적으로 제 상황이 괜찮다고 여기려고 했죠. 비교를 통해서 제 불편함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10년 후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지금은 참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한계가 올 거라는 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은 괜찮으니까라고 다시 넘어갔어요. 그 시기에 제가 가장 무서워한 건 갈등이었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표현하면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조금 불편한 게 낫다고 생각했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 불편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런 마음 뒤에는 더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크다 보니 아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제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더 관대했으면, 내가 더 이해심이 많았으면이라는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마음에 있다고 여겼죠. 그래서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관대해지려고, 더 이해심을 가지려고 애썼죠. 마치 제 감정을 조율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민감도를 낮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감정은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혼자서 연습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하자. 저런 말을 들으면 저렇게 받아들이자 하면서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두기도 했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연습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감정이란 게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변화는 항상 사소한 계기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문득 예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데자뷰처럼 이거 전에도 있었던 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냥 또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날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평범한 일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몇 달 전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었는데 왜 갑자기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갑자기 예전 장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내서 보는데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이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사건들로만 보였던 것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되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잠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익숙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길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것처럼요. 감정의 방향이 전환되는 순간이었죠. 지금까지는 내가 이해해야 해라는 방향이었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인가? 라는 질문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마치 안경을 새로 맞춘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흐릿하게 보였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못 본 것들이 갑자기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기한 건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 아닌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문은 멈추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 혼란스러웠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는 것들과 기존에 익숙했던 생각들이 계속 충돌했거든요.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영화를 동시에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어요. 자꾸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제 모습이 또 이상하게 느껴져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땐 정말 괜찮았을까? 라는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는데 곰곰 생각해 볼수록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왔어요.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려 보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괜찮지 않았더라고요. 기억을 되짚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의도적으로 흐리게 만들어 놓았던 것 같았거든요.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일부러 뭉뚱그려서 기억해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억들을 다시 꺼내보니 생각보다 디테일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상황보다 감정이 먼저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계속 상황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고 합리화하려고 했는데 정작 제 감정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불편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감정이 먼저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야 해, 참아야 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계속 이상해, 불편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머리의 목소리만 듣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불편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건 의외로 복잡한 일이더라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대부분은 서로 다른 기준과 다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긋남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는 제 감정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했죠.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선이 다르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도요.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느끼는 불편함도 충분히 타당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니까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일방적으로 참아주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때의 저는 좋은 관계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말을 꺼냈다가 분위기만 어색해질까봐 설명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배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상대를 믿어서라기보다는 상처받을까봐 먼저 물러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때는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을 조용히 접어두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상대방이 저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요. 만약 상대방이 제가 느꼈던 불편함을 똑같이 느꼈다면 과연 그 사람도 계속 참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려라고 생각했던 행동들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는 저 자신을 덜 돌아보게 만든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제 불편함을 계속 희생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배려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짜 배려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만큼 상대방도 저를 배려해 주는 것. 그게 균형 잡힌 관계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의 제 기준에서는 그런 배려가 조금씩 제 자신을 희생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이 처음에는 조금 씁쓸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기준들이 사실은 건강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변화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갑자기 말투가 바뀌거나 행동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말하지 않게 된 것들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아요라고 했을 상황에서 굳이 그 말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겉으로 봐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일 거예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화하고 여전히 웃으며 지내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게 된 것들도 있었어요. 상대방이 변화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싶을 때 변하는 거지 누군가가 바라기 때문에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 자신의 반응을 바꾸는 것뿐이었어요. 이전에는 상대방이 달라지기를 은근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대들이 실망으로 이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조용히 선을 긋는 마음이 생겼어요. 큰 선언이나 대화 없이도 마음속으로 여기까지라는 경계를 만들었죠. 그 선을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괜찮다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이라는 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 자신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무조건 괜찮다는 자동 반응은 멈춘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거든요. 상대방도 제가 뭘 기대하는지 모르니까 더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관계 안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이해해주는 역할, 항상 받아주는 역할.
절대 문제 삼지 않는 역할이요. 그런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 피곤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런 역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물론 갑자기 모든 게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괜찮아요라고 말할 때가 있고, 여전히 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이제는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번에는 괜찮다고 할까? 아니면 다르게 반응할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으로 괜찮아요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금 내가 정말 괜찮다고 느끼고 있나? 하고 말이에요. 때로는 여전히 괜찮아요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의 괜찮아요와 지금의 괜찮아요는 의미가 달라요.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나왔던 말이었다면 이제는 생각해보고 결정한 말이거든요. 이런 변화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관계는 더 편해졌고 어떤 관계는 조금 어색해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달라지면 관계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요즘 주변을 보면 여전히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더 쉽고 더 무난하고 더 예의 바른 것 같으니까요. 특히 직장에서, 가족 관계에서, 친구 사이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요. 괜찮습니다. 문제 없어요. 이해해요.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생각나요. 그때의 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괜찮지 않은 걸 괜찮다고 말해왔던 제 선택이 과연 저에게는 예의였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정직하지 않은 거죠. 진짜 관계는 솔직함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다는 건 무작정 불편한 감정을 다 드러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할 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때의 저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 간다고요. 그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관계가 틀어지는 거였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저를 까다로운 사람으로 여길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그런 솔직함을 받아줄 수 있는 관계를 혼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그런 깊이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관계는 표면적인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제 자신과의 관계만큼은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명확한 결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때로는 예전 습관이 고개를 들기도 해요.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감정을 신뢰한다는 게 달라진 점이에요. 감정을 신뢰한다는 건 감정에 휘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감정도 중요한 정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불편함이나 어긋남을 느낀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신호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호들을 무작정 무시하지 않고 한 번쯤은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게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괜찮지 않다고 느끼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 감정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귀 기울여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저도 하루아침에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가끔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부터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누군가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정당한 감정이고, 그런 감정을 가진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을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법을 배웠어요. 이런 변화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고, 여전히 예전 습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요즘에는 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제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 갈등을 피하면서도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천천히 익혀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말이니까 입에 붙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그건 저한테는 좀 불편해요라든지, 잠깐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같은 말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여전히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나서 후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그런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방금 나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건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한 건가? 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관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관계란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완전히 맞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부분을 어떻게 대화로 풀어나가느냐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괜찮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감정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감정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불편함도 타당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배워가는 중이고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때도, 괜찮지 않다고 말할 때도 그 모든 감정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결국